먼저 유가증권 시장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장중 내내 2053 부근에서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거래일 연속해서 완만한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61% 상승하면서 2047선 부근에서 마무리 현재 예고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이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할 수 있을까요? 장중에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오가던 모습이었는데요. 막판에 외국인 쪽의 수급이 서서히 개선되면서 코스닥 지수 현재는 680선 딱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13% 상승한 수준입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떤가요, 허 의원님? 네, 자 간밤에 나왔던 글로벌 시황 보면 PMI 설문지수가 예상보다 좋았다는 부분에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소재 산업재군, 기초 소재군 쪽이 좀 좋았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가 한 4% 정도 올라 있고요. 현대제철도 거의 5%네요. 현대제철도 3% 강세권입니다. 그리고 CS인드나 금호석유, S오일, 이노베이션, 한화케미칼, 한화, LG화학 같은 경우도 좀 잘 나와 있고요. 대우조선은 어쨌든 조회공시 들어갔는데요. 매각 관련된 거는 사실 새로운 재료는 아니었는데 이제 3자 배정 요즘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한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SK 쪽으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플로우로 봤을 때는 확률은 반반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개연성도 제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공시는 했지만 그게 확정인지는 어쨌든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SK는 6% 빠져 있고요. 대우조선은 7.5% 급등권에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어는 3분기 지나가 버린 실적보다는 4분기 들어오면서 10월 달에 모객이 작년보다 17%가 늘었고요. 11월과 12월에도 20% 넘게 지금 예약은 들어와 있다는 게 호재로 해석이 되면서 하나투어 오늘 7% 정도 급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I 쪽에서는 또 이슈가 있었는데요. 시총 한 2조 원,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대인 대만의 파워텍을 칭화 윤희가 6억 달러 정도, 한 6, 7천억 주고 이제 들어왔다. 이제로 나오게 되면서 전자가 한 3% 정도 밀려 있고요. 하이닉스도 아침보다는 많이 빠져 있는데요. 한 0.78% 정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10월 판매가 좋았습니다. 워낙에 이제 세제 혜택도 중국과 한국에서 있었었고요. 그리고 환율 부분도 우호적이었었고 신차 또 모멘텀 받으면서 기아차가 4.6%, 또 현대차, 모비스, 현대유약까지 좋습니다. 만도도 올라 있고요. 우신이나 현대글로비스까지 좋습니다. 타이어가 2시 구간대 실적 내는데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어닝이 서프라이즈 비율이 20%까지도 올라왔습니다. 한 7% 정도 급등하면 47,000원 선까지 와 있고요. SK텔레콤과 이노베이션이 장중에 좀 많이 흔들렸는데요. 이노베이션은 그래도 올라왔습니다만 텔레콤은 한 4% 정도 밀려서 여전히 대우조선 관련한 이슈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체로는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았던 부분들에서 악재 노출로 인해서 주가를 한 4% 정도 밀려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개별 종목군 보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포함해서 상한가 종목이 12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들 상당히 좀 많고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장 가장 좀 공통분모가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제사 이동통신입니다. 여기 컨소시엄에 가담했다라는 업체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컴텍 시스템은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 바른전차, KDC가 나란히 상한가입니다. 두 업체는 지분 관계가 좀 얽혀 있고요. 오늘장 오후에 추가된 종목이 CS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오후에 일부 매체 보도를 통해서 이 컨소시엄에 가담했다라는 내용 전해지자마자 가격 제한폭까지 치고 오르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은 계속해서 시장에 핫 이슈 되고 있는데요. 이 에임하이라는 종목은 최대 주주 변경 공시내놓고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D미디어 이 싸이 관련주로 분류되는 이 종목도 현재 상한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카프로라든지 코스모화학같이 비교적 사이즈가 작은 화학주들이 오늘장 후반에 좀 눈에 띄는데요. 카프로가 현재 14%대 급등이고요. 코스모화학이 12%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 가운데서는 시멘트주들이 다소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성신양해가 현재 10%나 밀려나고 있고요. 아세아 시멘트도 현재 8%대 하락, 한일시멘트 5%대 하락하면서 시멘트 관련주들 계속해서 시멘트 쪽에서는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에 실적은 어떻게 내놓을지 11월 3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지수가 상당히 좀 조용하게 변동폭도 거의 없었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가운데서 종목들 찾느라 상당히 바쁜 하루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 동향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거의 좀 움직임이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1,132원에서 1,136원 사이의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벌써 3거래일 연속해서 원달러 환율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종가 보시면은요, 3원 90전 하락하면서 1,133원 1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특징 넘어가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일단 아까도 이제 일부 증권사에 위안화의 SDR 편입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슈는 중국 자본 자유화 이 속도가 빠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관련해서 아시아 통화 강세 부분도 약간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우리 원도 오늘 한 4원 정도 밀리면서 프로그램이 다시 들어옵니다. 1,000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그 중심에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1,400억 오늘 매수 들어왔는데 사실 이것도 빼면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는 주식을 좀 팔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투신하고 연기금 쪽에서는 좀 매도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여전히 실적 관련해서 호황제 엇갈리는 쪽들도 움직임이 있었었고요. 코스닥은 거래소의 중소형주 포함해서 약간 단기간에는 대형주보다 안 좋았던 상황인데요. 오늘은 또 그럼 우리 떨치고 좋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0.3% 플러스권 나와 있는데 10월부터 나왔던 재료 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부터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대주주나 고액 자산가들 세제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 관련해서 차익 매물 경계 이런 쪽도 있었던 것 같고요. 보호회수 해제 관련해서 이런 수급들도 일부 종목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200일선 부근에서의 또 한 번의 지지력 확보 이런 거 본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200에서 살짝 깼다가 한 0.23%까지 밀렸다가 나왔던 흐름이었었는데요. 종가는 한 0.3% 정도 올라서 마감됐기 때문에 여기에 올해 한 5번 정도 지금 부딪히고 있거든요. 200일선에서 어떤 궤적이 나올지 코스닥은 좀 주목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방향을 좀 잡지 못합니다. 보합권에서 등락이고요. 먼저 일본 증시는 오늘 문화의 날로 인해서 휴강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증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요. 장중 저점이 3,300 그리고 고점이 3,350가량의 악습권을 기록하면서 보합권 등락이고요. 현재는 재차 하락으로 좀 전환돼 있습니다. 거의 보합 수준 3,325선 부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상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권통 시황센터 가보시죠.